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분의 비리는 자신이 모셨던 이명박과 견주어도 그 모자람이 없는데요. 거기에 꼼꼼함마저 이명박을 빼다 박은 듯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같이 챙겨갔을까요? 까면 깔수록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와 요청, 딸 대학 입시 청탁 비리,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자신의 선거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의 LCT 특혜 청탁 의혹 혐의까지, 거기에 15일 터져나온 그의 놀라운 비리가 또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퇴하셔야죠. 이러고도 버티면 이게 인간인가요?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것이 가져온 그 실정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 김영춘 후보는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장관 중에 한 분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답변을 좀 하게 정보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던 증거가 뚜렷한 그런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해운대 LCT 분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CT 두 채를 박 후보의 부인과 직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박 후보는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박 후보가 어떻게 두 채를 소유하게 됐는지, 왜 재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는 즉각 사실관계를 밝히고 최소한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선 바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힘당은 이 정도가 되면 공천 철회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지 권유드린다며 박 후보도 자진 사퇴를 고려할 수준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지역 토착비리 조사특위 관계자도 박 후보의 부인과 자녀가 흔히 말하는 바다전망 로열층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LCT 1443세대 등기부 전체를 열람하고 특혜 분양 명단과 대조했다며 박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조한재 씨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최초 분양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청탁 1순위로 당첨됐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왜 특혜 분양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분은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라고 우기면 끝납니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겁니까? 참 대단한 정당의 대단한 후보, 거기에 놀라운 선대본부장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이 수사는 종결 처리되는 걸까요? 3월 20일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 박 장관의 늦어지고 있는 수사권 발동에 다시 한번 수사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안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간담회 이후 6천 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면밀히 볼까 한다며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사건 배당 및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건을 감찰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검의 임 연구관에 대한 일종의 직무 배제가 이루어졌고, 이를 임 연구관이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이번 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또 묻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종결된다면 박 장관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려고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제발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함께 염려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좋은 고견이 계시면 그 고견을 받아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드릴까 합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에게 한국주택토지공사 LH 투기 사건 관련해 최대한의 역할을 주문할 계획인데요. 박 장관은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LH 투기 사건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을까 한다며 고검장님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3년 전 검찰 책임론과 추가적인 검사 파견에 대해선 제가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이 암초고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겠죠. 끝까지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검찰 인사도 김학의 사건의 결정도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내용은 서울시장 단일화를 치열하게 진행 중인 국힘당과 안철수 간의 경쟁을 넘어 쌈박질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이번 단일화가 준결승이 아니라 결승이라는 패착에서 나온 진흙탕 싸움인 거죠.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열세가 예상되자 단일화하면 무조건 서울시장이 된다는 착각을 한 탓인데요. 김칫국만 마구 퍼마시면서 해대는 쌈박질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서울시장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늘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일화 협상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아무리 급해도 단일화 협상 중인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단일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의 상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고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당의 기호, 자기 당의 이름을 내고 후보지 어느 자연인 후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서 딴짓을 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돼야 됩니다. 19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한을 어떤 일이 있어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고 거기에 당 외곽의 다른 유력 주자들이 결합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 그러면 야권은 100% 분열되는 것이고